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톨스토이. 대하소설 전쟁과 평화로 최고의 작가란 명예를 얻은 그에게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다. 갑작스레 닥쳐온 인생의 허무 속에서 참되게 살기로 결심한 톨스토이는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났다. 그런 대문호가 평생을 두고 생각한 삶의 화두, 결혼. 거장이 내린 결론은 결혼 절대 하지 말아였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결혼을 통해 톨스토이가 도달하고자 한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러시아 문학을 보다 친숙하게 풀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노원어문학과 서경준 교수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소용돌이치는 인생의 길목에서 소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질문에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의 방대한 문학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어렵고 까다롭게만 여겨온 러시아 문학을 보다 친숙하게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노원어문학과 서경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세요. 네, 인류의 영원한 난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4일간 톨스토이의 삶과 문학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톨스토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톨스토이 하면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죠. 네. 우리에게는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부활 그런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드넓은 러시아 대륙을 배경으로 장대한 스케일의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소설 이외에도 또 많이 썼어요. 동화도 쓰고 우화도 쓰고 예술론, 종교론 뭐 안 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작품을 다 합치면 무려 90권에 이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렇게 저자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 이후에는 인류에게 가르침을 주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인류의 교사라든가 인류의 스승 혹은 세계의 현자, 뭐 양심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네, 인류의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래 러시아에서는 작가는 그냥 작가인 적이 없어요. 항상 작가는 그 인류의 스승이라든가 민중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시인은 무관의 제왕이다 이런 표현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여기다가 직접 정말 스스로 가르치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더 스승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 인생의 어느 위기를 겪은 그 시점 이후부터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무려 가지고 자기만의 이즘, 자기만의 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톨스토이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 놀라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예,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그 톨스토이주의 덕분에 톨스토이는 문자 그대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스승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친숙하게 설명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평생을 두고 마음에 품은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답을 찾았을까요? 21세기를 찾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충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경준 교수님의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Our life together has become intolerable. Despite good cause for it, I have never stopped loving you. Of course. But God knows you don't make it easy. Why should it be easy? I am the work of your life, you are the work of mine. That's what love is. If we can't live a decent, quiet life, if I can't work and find some peace, then I shall go away. Go? Dusan says you're killing me! Let go! Go anywhere you please! Go anywhere you please! I hate you! Dusan! Countess! You're right!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많으신데요. 혹시 결혼 후회하시는 분 계세요? 네. 예, 톨스토이는 만년에 이르러서 인류를 향해 외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결혼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자, 어쩌다가 그 대문호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톨스토이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짚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톨스토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은 저는 회심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회심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쉽게 풀어 말하면은 중년의 위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심 그러면 마음을 바꿨다는 뜻인데요.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서 톨스토이가 마음을 확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사정은 이렇습니다. 톨스토이는 49살에 안나 카레니나를 완성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톨스토이는 러시아 최고의 작가였어요. 정말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자, 작가로서의 명성이 있죠. 또 백작 가문의 자제였어요. 그래서 세습 영지도 있었습니다. 집도 부자였어요. 영지에 하인들이 많았습니다. 또 아주 살림꾼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올망졸망한 아이들도 옆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50살 즈음에서 마음속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가진 걸 다 가졌는데 이게 무슨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찬바람이 휑 불면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인생인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하여 톨스토이는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는 것이죠. 50평생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정말 못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반성만 한 것이 아니라 반성문까지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반성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성문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성문을 우리는 회고록이라고 부릅니다. 참회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참회록의 일부분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포와 혐오와 마음의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나는 그 시대를 회상할 수가 없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죽이기 위해서 남에게 결투도 신청했다. 노름 때문에 돈을 크게 잃은 적도 있다. 농민들이 땀 흘리며 수확한 것으로 무의도식하면서 그들을 처벌했다. 기만, 절도, 만취, 폭행, 살인 등 내가 하지 않은 죄악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자, 대문호, 50에 이른 대문호는 이렇게 처절한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고민의 결과를 인류에게 가르치는 데 골몰하게 됩니다. 자, 대문호의 가르침. 참회 이후에 그가 겪었던 모든 것은 일련의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사유재산도 부정했고, 교회도 부정했고, 결혼도 부정했고, 심지어 식습관도 부정을 했어요. 육식도 부정을 했고, 하여튼 그가 부정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부정을 해야만 참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가 부정했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결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육체에 대한 그의 생각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톨스토이의 일생은 육체와의 참혹하고도 끈질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들어보셨지만 육체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금시초문이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톨스토이는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쟁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볼까요? 톨스토이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상당히 방탕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유부녀라든가 무슨 하녀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백작 가문의 자제로서는 일종의 통과 의례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뼈 아프게 반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방탕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방탕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방탕과 반성 사이를 매우 바쁘게 오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딜라